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밀착형 시연 정강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정바다 수산 1번지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시정 방침을 내세우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해녀 문화의 명맥을 잇고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해녀시장 설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채취라는 1차 산업적 측면이 아닌 해녀가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판매,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 6차 산업적으로 접근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제주 해녀 문화를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에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이룩한 세대 간 전승되는 공동체 문화로는 세계에서 해녀 문화가 유일하다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통영은 1990년대 500여 명의 해녀들이 활동을 했었고 그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봄옷을 입고 거의 맨몸 상태로 작업하는 해녀는 시야 확보를 위해 사람의 시각에 의존하는 수경을 착용하는데 청정바다가 아니면 해산물을 채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영에 해녀들이 있다는 것은 통영바다가 이미 청정바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육체적 고달픔 때문에 뒤를 잇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또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들면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해녀 숫자를 자랑했던 통영의 해녀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할 전통적 조업 문화로 함께 공유하고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성해 나가야 해녀 시장은 적은 물때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최소한의 수익성도 담보되어야 하기에 매일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단 시범적으로 금, 토, 일 정도만 일정 시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의 반응과 개선 사항들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를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엉또 폭포가 비가 많이 내려야 볼 수 있다는 그 신비스러움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된 것처럼 위치는 해녀배들이 많이 정박하고 인근에 해녀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봉평동 김춘수 문학관 앞쪽, 흔히 통영말로 대피 지역이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제 봄옷을 입은 해녀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만들어준다면 독특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MZ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해 개인 SNS를 통한 통영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근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업체도 관광객이 오게 되면 상생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그것은 마치 대형마트들이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면 어떨까요? 시식을 통해 맛을 보게 한 다음 상품을 구입하고 아쉬운 분들은 횟집으로 발길을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과거 케이블카와 같은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시설물도 단기간에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여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점 하나만 찍어도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될 수 있듯 해녀시장 설치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통영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존의 통영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를 통영의 청정바다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녀시장이 설치 운영된다면 나이 드신 관광객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독특함을 제공함으로써 통영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해녀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맹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인근 상가와 활성화라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거둬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생활밀착형 시연 장마호였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 소멸시대 관계 인구를 통해 통영시 발전을 이끄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혜택으로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를 해당 지자체의 당대품으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은 우리 지역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 사업으로 지역 문화를 꽃피우는 문화예술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 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제도는 출향인과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 사이에 다양한 관계 인구를 이루게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존 정책 사업과는 다르게 기부금 사업의 기획과 관리, 기부금 모금, 기부자와 소통, 담대품 지급 등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 정도에 따라 기부금 활용의 성과도 차이가 클 것입니다. 모금 홍보 대상으로 출향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심을 가진 관계 인구도 포함되므로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진 청년층을 발굴하는가 하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 대한 통계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답례품 구성 자체가 기부하고 싶은 이유를 만들기로 합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담아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구성으로 지역 발전 기폭제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답례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과 함께 누구에게 어떤 가치들이 제공할 것인지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제도는 처음 실행하는 제도로 행정에서도 낯설지만 시민에게도 많이 낯선 제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월 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6%에 불과했지만 그 취지를 듣고 기부금을 내겠다는 의견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왜 지역에 기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포털 사이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따라 기부 요청 대상과 모금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 운영하도록 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잘 마련하여 기부금 사업 설계에도 심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돕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다 보면 지역 간 불균형 극복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향사랑기부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유를 만들기 위한 매력적인 지역 홍보로 지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길 바라고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에 만전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 파괴적인 홍수, 대형 산불,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에는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는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따뜻한 1월을 보냈습니다. 올해만 해도 봄 가뭄과 강원도 산불, 수도권, 폭우,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8도 상승했습니다. 전 지구 평균이 0.85도보다 뚜렷하게 높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 기후변화는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 대부분은 우리 인간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유엔 정부가 기후변화위원회는 199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2021년 6차 보고서에는 인간의 영향이 대기, 바다, 육지를 온난화시켰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발표하며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모두 인간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21세기 이내 기후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어려운데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구 온도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책을 마련, 시행하지 않는다면 기후재난은 더 커질 것이고 암울한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국가 탄소 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 수립을 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시행하였고 국가 전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감축량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도 상위법과 계획에 따라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이행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우려되므로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해수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통영 앞바다의 환경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법 시행과 함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2023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경제 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 산업 생태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도 의원 공동 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출발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서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면밀한 이행 계획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흡수원으로서 바다숲 잘피 조성 사업은 통영의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육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탄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어린 환경운동가
문제가 그레타 툰베리어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런 설은 매우 유명합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어떻게 감히 당신들은 그럴 수 있느냐는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엔 당돌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저장자가 현재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지금 이 방식을 고집하는 한 다음 세대의 미래란 없습니다. 14만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